자기들만 잘났다는 검사를 혼쭐내는 민주당 의원들. 보안수사권 박탈에 대해서 혹시 그 실무를 경험했던 검사로서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세요? 검찰 옹호하는 국힘? 보안수사 요구권으로 보안수사 없이 실무가 진행 가능하다면 저도 뭐 이 검찰 개혁의 동기나 또는 방향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동의하기 때문에 인정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보안수사 요구권으로 해결되지 않는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해서까지 전부 다 검찰의 보안수사권을 박탈하면 실무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에 대한 대안을 의원님들께서 마련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냥 들으면 정말 큰일이에요. 만 요구했을 때 어떤 한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한번 설명 한번 해봐 주십시오. 일단 구속사건의 경우에는 구속기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경찰에서 열흘, 검찰에서도 열흘이고요. 한 차례에 한해서 열흘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미 사건을 열흘간 수사한 경찰이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고 나면요. 그다음부터는 검찰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그 단계에서 검찰에 와서 진술을 해서 비로소 밝혀지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 사건 중에서도 방간 상해 사건으로 긴급체포되어 온 구속 피의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구속 피의자가 검찰에 와서 비로소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면서 새로운 주장을 했는데요. 그 주장에 대해서 제가 직접 보안수사를 20일간 진행한 결과 무고임을 밝혀서 구속 취소하고 무고한 피의자를 무고죄로 구속 기소해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고요. 이게 한 차례만이 아니었습니다. 주거 침입 유사 강간 사례에 있어서도 구속 피의자였는데 그것도 역시 무고여서 무고한 그 피의자를 제가 직접 구속 기소하고 오히려 구속 송치되었던 피의자를 석방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긴급 체포해온 경찰에게 다시 보안수사를 요구할 수도 없고요. 이미 신병이 검찰로 넘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보안수사 요구의 형태로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구속 기간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구속 송치 사건의 경우에 과연 검찰권이 남용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검찰과 달리 특검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지 않는 이유가 그 정해진 수사 기간 내에 정해진 부분만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송치 구속 사건의 경우에도 딱 21일 시간입니다. 더 하고 싶으면 구속 취소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송치된 범죄 사실에 한해서 하고 있고요. 하게 왜 하나요? 검찰이 보안수사를 할 수 없는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오히려 특검보다도 훨씬 수사할 수 있는 기간이 20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훨씬 단기간이고요. 이런 경우에까지 검찰이 보안수사가 안 되는 이유를 모르겠고요. 왜 자신들이 이런 상황이 됐는지 전혀 인지하고 있지를 못하네요. 있습니다. 과거에는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았고 전면적으로 할 수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피의자가 출석을 하지 않아서 수배해 놓는데 아직까지도 안 잡힌 경우들이 있고요. 또 경찰에서 송치했는데 검찰에서 보안수사가 필요했는데 또 역시 도주해서 수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언제 잡혀올지 모르거든요. 잡혀오면 48시간 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됩니다. 근데 검찰이 수배해놓은 경우에는요. 영장에서 인치 구속 장소가 검찰하고 경찰이 유치장이 그 인치 구금 장소로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경찰로 돌려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장소에 불법 구금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검찰이 보안수사하는 것 외에 경찰의 보안수사 요구를 할 수가 아예 없습니다. 그러면 48시간 내에 어렵게 도망 중이던 피의자가 잡혀왔는데 풀어줘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과연 정의에 맞습니까? 이건 보안수사 요구로 전혀 해결이 안 되는데요. 이 검찰 개혁이 정말 실패하지 않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안수사 요구권으로 해결되지 않는 법률상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안수사권이 전면 박탈돼가지고 부작용이 크게 일어나면 빠르게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될 분들은 무리하게 입법을 하신 분들이 되거든요. 증인에 대해서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총장일 때 징계 절차까지 받았던 검사입니다. 윤석열 검사라는 말은 다 싫어하네요. 윤석열이 잘못된 짓 할 때 제대로 한마디 얘기라도 했어요? 제 역할을 해왔을 뿐입니다. 심정이 즉시한 거 하지 않을 때 말을 한마디라도 했어요? 제게 발언 기회를 주셨습니까? 왜 그렇게 증인을 박탈해요? 저는 즉시한 걸 찬성한다고 증인이 저렇게 이야기하면 말씀드렸습니다. 됩니까? 지금 오늘이 무슨 자리예요? 네, 국감장인지 몰라요? 그 개별 사안에 대해서 얘기하면 뭐 끝도 없죠. 보안 사건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면 뭐 100가지 1000가지 얘기할 수 있고 보안 수사건을 반드시 폐지해야 된다고 하면 사례를 또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이제 구조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거는. 근데 아까 그 구속사건 얘기를 하는데 구속사건은 기본적으로 영장 단계에서 검사가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판사가 검토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구속이 돼가지고 그러면 법률가들이 2명이서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속사건에 대해서 보안수사가 필요한 경우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아까 들었던 그 사건도 정말로 보안수사가 필요하다. 이게 이 사람이 뭔가 좀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진짜 그런 사건들은 구속을 푸는 게 맞겠죠. 그리고 아까 든 사례도 그래서 무고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건들을 예를 들면 끝도 없다. 그리고 A, B, C, D, E 중에서 하나의 뭐 범죄 사실이 문제가 된다. 이것이 보안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면 사건을 분리해서 A, B, C, D는 구속 기소하고 E는 저 보안수사 요구를 경찰에 하거나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뭐 지금 경찰 수배, 검찰 수배 얘기하는데 수배의 유치 장소가 달라서 구금 장소가 멀어가지고 뭐 불명확해가지고 혼선이 있다 하는데 우리 전라남도 해남에서 수배된 사건, 수배된 사람 그 잡아가지고 서울까지 올라오는 동안 몇 시간씩 이 뭐 구금 장소 때문에 그 48시간이 모자라는 사안은 없어요. 그러니까 사례를 들면은 그렇게 끝도 없고요. 이거는 이제 그동안의 검찰권 남용, 수사권, 기소권, 영장 청구권, 공소 취소권, 그다음에 수사 종결권 등등의 많은 권한을 검찰이 가지고 있으면서 입맛에 맞는 정치 수사를 하고 마침내 대통령 권력을 거머쥔 연성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리고 나서 이 3년 내내 야당의 대표에 대한 혹은 그 야당에 대한 자신의 정적 죽이기 수사를 한 이런 이 검찰권 남용 정권, 독재 정권이 문제가 됐고 그 독재 정권은 특정 정치 세력과 유착하고 또 특정 그 보수 언론, 검찰 이 같이 해서 하나의 정치 세력화가 됐다. 대통령 세력 정치 권력과 위성 정당처럼 검찰이 그동안 했던 그 과오에 대해서 반성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성하는 태도 없이 국민들께 주장을 하는 것은 굉장히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것은 구조를 바꾸는 문제다. 수사권을 검찰에 남겨둘 것인가? 그것이 보안 수사권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은 수사기소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 보안 수사는 100% 모든 국민에 대해서 모든 죄명에 대해서 언제나 수사를 할 수 있는 이 구조는 그러면 이전에와 다를 바가 없다. 검찰청은 폐지되지 않는다.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수사기소 분리, 검찰개혁 모든 선진국들이 가는 그 기조를 가는 것이다. 그런 과정에서 검사들이 자신의 권리를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보다는 보다 나은 바람직한 형사사법 제도를 위해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제가 질의할 게 있었는데 이걸로 그냥 발언하겠습니다. 참 똑똑한 검사님으로 보이네요. 여기 계신 대검 차장님이나 검사장님인 대검 부장들이 안면 검사보다 덜 똑똑해서 그냥 있는 걸로 아는 모양인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검찰 출신이고 실무를 하는 검사들 상대로 계속해서 변호 활동을 해서 제 나름대로는 여기 계신 대검 차장님들과는 달리 실무를 떠나본 적이 없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를 그리고 검사들은 모르는 검찰 밖에서 일어나는 온갖 음모와 협잡들까지 다 알고 있어서 여러분들보다 저는 사건에 대해서 보는 시각이 낫다고 자부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혹시 검사 출신이어서 나도 모르게 한계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늘 하면서 의정 활동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소신이 맞다고 확신한다면 당장은 비난을 받더라도 그거에 관련된 주장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당내에서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검사들이 보기에는 정치인들이 주장하는 것이 참 말도 안 되고 이른바 택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저도 검사를 해봐서 검사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지 잘 압니다. 그러나 나와서 변호사도 한 10년 해보고 국회의원도 해보고 나라 전체 판을 보다 보니까 오히려 검사들이 틀에 갇혀있구나 하는 생각도 많이 합니다. 더 많이 하죠. 자기들만 옳다고 생각하는구나, 지들만 똑똑하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합니다. 애국심은 검사만 있고 실무는 검사들이 다 가장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당 내부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정부 내에서도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도는 한번 고쳐지면 몇십 년은 기본적으로 가니까 매우 신중해야 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고 민주당이나 정부나 그걸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 피감기관들 상대로 국정감사해 보면 검사들의 태도가 정말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한번 쫙 돌려보세요. 법원, 감사원. 국민들은 대부분 검사들 싫어합니다. 그런 국민들이 이런 태도를 보면은 더더욱 반감을 갖겠죠. 정치인들 중에는 검사 편드는 것도 아니고 그저 소신대로 주장을 하는데 우연히 검사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내용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입을 막는 행위를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어요. 입법하는 의원님들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이게 말입니까? 에? 그러니까 검사스럽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고 그러니까
모든 권한을 다 박탈한다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지극히 훌륭한 이 검찰실의 검찰. 수사 기소 분리가 기소했어요. 네? 검찰의 권한 남용에서 초래된 것입니다. 네. 그런 점에 있어서 이 시대를 담당하고 있는 검찰과 또 이 시대를 다시 새롭게 설계해야 되는 국회가 다 같이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서영교 위원께서 지적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고개를 빳빳이 들고 빙글빙글 뭐 가로 세로 이렇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거나 삐딱하게 우리 박상현 검사는 거기서 굉장히 웃으시는 모양새를 보이는데요. 그렇게 할 자리가 결코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잘못된 그 수사 시스템, 수차례 증인을 불러놓고 제대로 조서도 작성하지 않은 채로 증인을 회유하거나 급박한 그런 이 보안 수사권이 있다 하더라도 보안 수사권의 남용 사례도 있었어요. 그러면 이런 개혁을 맞닥뜨려서 성찰하는 집단적인 책임지는 자세도 보여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연찮게 여러분들이 나오셨지만 여러분 한 사람이 검찰 전체를 대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다소 듣기 불편하더라도 기왕에 검찰 조직을 대변해서 이 자리에 오셨다면 국회를 향해서가 아니라 이 자리에서 국민께 송구한 모습은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것이 입법자들이 제대로 검찰의 비전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함께 서로 상의하고 해야 되는 거지요. 또 그런 자리가 또 있을 겁니다. 또 그런 여러 가지 방법도 있을 겁니다. 아마도 입법자들은 여러분들의 고충을 다 모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수사 기소 분리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우리가 가보지 못한 길이기 때문에 지혜를 짜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죠. 소송 구조가 불가피하게 대폭 바뀔 것이다. 그런데 아까 안면 증인이 생각하는 건 현재의 소송 구조 아래서의 보안 수사가 꼭 필요하다. 아니에요. 다 바뀔 거예요. 바뀌는데 그것이 실체적 진실 발견과 그다음에 이 수사권의 남용이 서로 절충되는 점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두 마리의 토끼, 실체적 진실과 사법 절차에 있어서의 어떤 인권 침해를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지 그 두 가지가 절충점에서 찾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건 누구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그런 것들을 상의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여러분들이 자신 그 각오도 없이 하십니까? 이렇게 다그칠 때가 아니란 말이죠. 앉으세요.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마음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검찰 세력에 엎혀서 한 자리 차지하려고 했던 여러분들의 선배나 또는 조직을 담당하고 그 짐을 지금 떠안고 계신 여러분들이나 다 지금은 성찰의 시간인 겁니다. 고개를 빳빳이 세울 시간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는데요. 수사와 기소 분리에 반대하지 않죠. 그러면 그 다음에 가는 절차들은 머리를 맞대서 만들면 되는 겁니다. 윤석열이라고 하는 내란범이 6개월 만에 구속이 만기가 돼서 풀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내란과 외환죄와 같은 아주 중대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도 그렇잖아요. 미국도 그렇고 다른 나라처럼 구속기간을 연장해 놓으면 되는 겁니다. 안면 증인에게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오늘 나와서 말하는 태도는 그걸 진심으로 같이 만들어 나가야죠. 수사 기소 분리에 반대하지 않는다면서요. 그런데 이것으로 생기는 책임은 그러면 입법하는 의원님들이 지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도대체? 그래서 우리가 문제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수사 기소의 분리가 필요하다는 걸 합의했으면 그것에 맞춰서 절차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차장님?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요한 사건들 어느 피해자도 보호될 수 있게 나쁜 범죄자는 다 잡아들일 수 있게 중대범죄수사청은 그냥 만드는 겁니까? 그 걱정이 많으면 안미영 검사 중대범죄수사청에 가서 또 열심히 일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의원님, 검사가 그냥 기소만 합니까? 기소하고
또 중대범죄수사청 만들고 국가수사본부 만들고 이렇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는 건 바로 이거 아닙니까? 박상용 검사 이재명 잡으려고 무리했어요. 잘못했어요. 증인들이 다 나왔어요. 내가 다 연락도 해봤어요. 그리고 쌍방울의 김성태가 접견 과정 속에서 녹취한 내용들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5월 17일 이화영 증인이 있을 때 그 변호사가 같이 있었다고요? 그 변호사는 그날 오후에 검사실의 접견 기록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을 확인시키면서 김용 수사 관련해서도 이야기하겠습니다. 한번 띄워봐 주세요. 김용은 5월 3일 남욱은 5월 3일 김용에게 돈을 안 준 게 맞다 이렇게 나옵니다. 저게 25년 10월 17일 대장동 재판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5월 3일은 김용에게 돈을 안 준 게 맞습니다. 김용에게 돈을 줬다고 하는데 그게 남욱의 진술 그리고 유동규의 진술이었어요. 남욱의 진술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여러분은 어떤 수사를 했냐고 묻는 겁니다.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었더니 정적 재고용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안하무인이었더니 윤석열이 불법 비상계엄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수사 대상 아닙니까? 심우정, 박성재, 오늘은 황교안 압수수색입니다. 황교안이 SNS에 이렇게 쓴 거 아닙니까? 우원식 국회의장을 빨리 잡아가야 된다. 내란을 일으켰는데 황교안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잡아가라고 쓴 겁니다. 이게 바로 내란의 부안해동 아닙니까? 윤석열 하나가 검사 잘못해서 모든 걸 다 해도 되는 줄 알고 그러다가 대통령이 되어서 세상을 다 망가뜨린 거 아닙니까? 이런 과정 속에서 검찰 개혁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안미영 검사 특히 저는 입법자 여러분이 책임지라고요? 이게 어디서 나오는 자세입니까? 그게 지금 국가명한 공직자의 자세입니까? 그럼 이 입법에 대해서 책임질 각오도 없이 이런 입법을 하시는 겁니까? 그따위가 말이 되는 말이에요 지금? 맞는 말씀하시잖아요. 그따위가 말이 되는 말이에요? 모르시는 마세요. 책임지지 않으실 입법을 하시면 안 되지 누가 않습니까? 책임을 안 진단 말입니까? 그러면 이에 따른 결과에 김신혜법, 주십시오. 태완이법, 살인범 공소시효 누가 없앴어요? 내가 없앴어요. 여러분은 미제 살인 사건 제대로 해결한 적 있어요? 네. 살인범 공소시효 내가 없앴어. 우리가 입법기관이 만들어서 하성연쇄 살인범 잡았고 약촌 오거리 살인범 잡았고 여러분이 기소해서 누명 쓴 사람들 다 재심으로 누명 벗겨줬어요. 검찰이 화성살인범이라고 잡아서 누명 씌운 사람 누가 벗겼습니까? 저는 살인범 만들어서 사건 해결한 적이 벗겨낸 거예요. 있습니다. 안미연 반성하세요. 이 저렇게 이야기하면 됩니까? 지금 오늘이 무슨 자리예요? 국감 자리인지 몰라요? 아직도 범죄자 다루는 검사인 줄 알아요? 여기 와서? 아닙니다. 여기 와서 범죄자 다루는 검사인 줄 알아요? 참고인으로 정상들이 발언하는 거예요. 세우니까 여기 와서 지금 우리가 범죄자로 보여요? 아닙니다. 안미연 검사 범죄자입니까? 우리가 범죄자로 보여요? 제가 그렇게 안 하는 범죄자입니까? 분이에요? 국회의원에게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그럼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하겠어요?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검찰개혁에 큰 힘이 됩니다.